수사기획위원회에서 수행벌을 받기로 행사합니다. 장시호정이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준실 씨. 저희 이모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아직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입니다. 곧 새누리당을 떠나갈 황영철 의원입니다. 예, 아직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황영철 의원 맞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 제가 볼 때 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양 변호사님. 뭐니 뭐니 해도 그렇게 그 강력하게 부인하고 콧대가 썼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죠.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네티즌 예. 수사대에 의한 제보를 그렇죠. 손혜원 의원한테 갖다가 박영선 의원이 공개하면서 예. 갑자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갑자기 약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무래도. 예, 자, 고 교수님. 뭐 저도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든다면은 김경진 의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죠. 증인한테 내가 독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증인은 절대 천당은 못 갈 것 같다 하면서 독설을 아니, 절대가 퍼붓는 아니고요. 천당 가기 참 어려우실 것 같다. 예, 하는 아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저는 김경진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제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물었던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어떻게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을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도 검찰에 있었지만 썩어 빠진 검찰이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거 아니냐고 질책하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 다 뭐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벌 총수들이 불러온 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88년 50 비리 청문회 때 그때 썼던 그 재벌 총수들의 그 자제분들이 무려 5명이나 이번에 또 청문회에 선 이 상황, 아직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문화를 예.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화는 됐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두 분이 말씀하신 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바로 이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자, 없었습니다. 정윤회는 압니까 그러면? 정윤회도 예, 그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굉장히 아마 본인도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증인으로 나와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대답하다가 저 네티즌 수사대가 제공한 그 장면을 보고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아마 거의 유일하게 자기가 시인한 부분이 아마 저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 못 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
중앙정보 수사국장을 한 분입니다. 그때도 그 최태민 씨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는데 저기에서 탁 무너지는 거 보고 범 미꾸라지도 역시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상이 참 많이 변했는데, 그죠? 이 청문회를 다 보고 있으면 이 실시간으로 청문위원들한테 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님이 꼽아주셨던 헌정사상 가장 많은 재벌 총수들이 한꺼번에 청문회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바로 1차 청문회에서 그 장면들도요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잠깐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과 독대하여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각종 민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뒤로는 준조세 성격의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 되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뭐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재벌이 아닌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안민석 의원한테 참 혼나는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안민석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증인이라고 했지 재벌 총수들이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성철 증인이 손든 거는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약간 눈치도 없었어요. 제가 봐도. 저는 88년 50 청문회 때 당시 정주영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왜 돈 내느냐, 대통령처럼 힘 있는 사람한테 돈 안 내고 버티면 괴로움을 당할까 싶어요. 괴롭힘을 당할까 싶어서 돈을 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30년 전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본무 그 LG 회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막아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저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뭐 입법으로 해서 막을 수만 있다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의 이 정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보면 청문회라는 게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그 방패를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사 같은 경우에 정말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그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무딘 창이었거나 솜방망이어서 그 방패를 뚫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시청자들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뭘 물어보면 아닙니다, 모릅니다, 딱 잡아떼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 증거를 못 들이대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끝.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정말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이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질문을 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점이 상충이 되는지 허점을 짚어내야 되는데요. 또 국회의원들이 준비는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안타까웠어요. 국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거 잘못했죠. 알고 있던 얘기도 하고. 뭐 위증하면 벌 받습니다. 또 거기다가 누구 존경합니까? 누구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건지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개인사와 개인 감정을 물어보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번에 수고하신 그 여러 청문위원들 중에서 가장 큰 활약상을 보였던 의원들이 누구냐? 저희가 네티즌들과 여기 패널분들 전부 여쭤봐서 저희가 몇 분을 골라봤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 제 뒤에 있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인데 이 중에서 아까 그 김경진 의원 우리 고영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있구나. 우리 김경진 의원. 이 김경진 의원이 어제 이 김경진 의원 자체도 검사 출신이시죠. 바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점심 때도 시작할 때 김경진 의원은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도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병우 수석의 반응인데요. 여러분 좀 아까 보셔서 알아차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게 검찰에서는 이제 꼭 식사하셨습니까? 뿐만이 예. 아니라 약간의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고 수사 기법인데 자존심을 먼저 좀 약간 꺾어놓고 흔들어 놓고 더 우병우 수석 같이 강한 사람에게 뭐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저 잡범들 불러놨을 때 먼저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것이 일부러 김경진 의원도 좀 물어볼 때도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물어보지 딴 않습니까? 때는 아주 정자세로 아주 공손하게 물어봤는데 우병우 수석 물어볼 때만 이제 딱 일부러 검찰 선배의 우전 수석에게 밥은 먹었냐? 나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어. 당신 지금 어떤 자리인지 알아? 이런 메시지를 줘서 좀 기를 꺾고 자존심도 상하게 해서 뭔가 욱하는 것들을 좀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던 거죠. 지금 저 장면이 이제 검사 대 검사기 때문에 네. 좀 주의 깊게 제가 봤었는데요. 저 식사하셨습니까? 이걸 검찰에 수사를 할 때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 시절에 기자들이 곤란한 질문을 계속 물으면서 네. 따라오면 그때 계속 했던 말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별명이 식사준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뭐 이렇게 코드처럼 쓰는 건지 지금 저걸 보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 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박영선 의원 저희가 아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진 의원 거 지금 방금 봤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모습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의 독설, 사이다 독설이라는 그런 부분도 보셨고요. 황영철 의원, 정말 여당 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 다섯 의원들 제가 볼 때에는 뭐 물론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한 의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